자, 고단원 마무리하기 봅시다. 자, 1번. 다음은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이 세포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중에 하나래요. 지금 과합성 과정을 나타낸 걸로 봐서 A는 이제 물이고, 이거는 빛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 최초 산물로 생겨야 되겠지요. 따라서 물하고 포도당이 되니까 2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합성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식물세포여야 되고, 그 다음에 A는 물이니까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 맞고, 포도당은 녹말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은 열에너지가 아니라 무슨 에너지를 흡수합니까? 빛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그래서 이름이 광합성이니까 4번이지. 자, 그 다음에 3번.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합성은 당연히 빛이 필요해요.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죠. 식물에서만 일어나고 포도당과 산소가 발생을 하고 엽록체에서 발생을 하게 되니까 1번하고 2번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오른쪽 그림은 검정말의 잎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대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에 해당이 돼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엽록체예요. 따라서 기억은 엽록체가 맞고, 엽록소가 들어있어서 초록색을 띠는 것도 맞고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다음은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밀폐 용기 안에 상추 모종을 넣고 뚜껑을 닫는다. 밀폐 용기에 이산화탄소 센서와 산소 센서를 꽂아서 스마트 기기에 프로그램하고 연결한대요. 그 다음에 빛을 LED 전등을 켠 후에 일정 시간 동안에 용기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랑 산소 농도를 측정을 했더니만 주는 거는 지금 과합성을 했으니까 뭐가 들어야 돼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줄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산소의 농도가 늘어야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CO2고 니은은 과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산소가 맞고, 과합성 과정에서는 CO2가 소비가 되는 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상추 모종을 이용한 과합성 실험에 해당이 되는데 두 개의 상추 모종 A하고 B 중 A만 어둠 상자를 씌우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둔다. 자, 그러면 A에서만 어둠 상자를 씌웠으니까 B에서는 뭐가 일어난다는 소리야? 그게는 광합성이 일어난다라는 소리죠. A와 B의 잎을 하나씩 딴 후 작은 크기의 조각으로 자르고 A에서 얻은 상추잎과 그다음에는 조각 기억과 B에서 얻은 상추잎 조각 니은을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다 걷고 물중탕을 한다. 이거는 엽록소를 제거하는 과정이죠. 그죠? 기억하고 니은을 꺼낸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자 하나만 색깔이 청람색으로 바뀐 거는 과합성이 일어난 B만 청람색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광합성 산물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맞고, 가의 B에서는 과합성이 일어났고, 다는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 맞고, 라의 결과 어디에서? 즉 B에서만, 즉 상추잎 조각 A에서가 아니라 B에서 얻은 상추잎 조각 니은에서만 색깔이 하나만 변했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4번이 틀렸죠. 과합성이 일어난 부분에서만 변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식물의 과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온도는 식물의 과합성에 영향을 미치죠. 빛의 세기가 적당해도 온도가 낮으면 과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뭐 1, 2번이 다 맞는 표현이지. 빛의 세기가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 선생님이 더 이상 과합성이 증가하지 않은 이 빛의 세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호화점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일정 수준까지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과합성량이 증가를 한다도 맞는 거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과합성량이 일정해집니다. 그죠?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것처럼, 그지? 이래야 과합성이 쭉 줄어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8번. 시금치잎 조각 6개를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담긴 비커에 넣어서 이거의 역할은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한 후에 LED 전등이 켜진 개수를 달리하면서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했다. 즉 빛의 세기에 따른 뭘 알아보려는 거예요? 과합성을 알아보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전등이 켜진 개수가 많아질수록 빛의 세기가 세진다. 맞죠? 잎 조각이 떠오르는 데 까닭은 시금치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도 맞는 거고, 전등이 켜진 개수가 많아질수록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죠. 산소가 훨씬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9번. 그림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과 광합성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빛의 세기 또는 CO2 농도 이렇게 나타나고, B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온도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나요.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 A가 적당하면 B는 광합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일정 수준까지 B가 증가하면 광합성 양은 계속 증가를 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확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D근만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다음은 식물의 호흡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보면은 포도당하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호흡을 해줘야 되니까 산소가 들어가면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기억은 식물의 생명활동에 이용이 되고, 이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식물이 호흡보다 광합성을 더 많이 해주면 광합성을 많이 하면 이산화탄소 B를 더 많이 흡수하고 A를 방출을 해주게 되니까 이거는 틀렸죠. 답은 1번만 맞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보자. 밀폐 용기에 시금치잎을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한 후에 어둠 상자에 넣어 빛을 차단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에 산소 농도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어둠 상자에다가 넣었으면은 얘가 뭐만 하게 됩니까? 빛이 없으니까 호흡만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호흡만 하게 되면은 뭐는 늘어나고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산소는 줄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게 되는 그래프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러니까 늘어나게 되는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CO2, 그 다음에는 감소하는 얘가 O2. 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어떤 과정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니까 호흡이잖아요. 그게 호흡이고, 산소가 사용이 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니까 2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13번. 다음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과정,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래요. 가와 나는 호흡과 광합성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자, 가에서는 기억 에너지가 방출이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걸로 봐서 이거는 호흡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녀석은 광합성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가는 호흡이니까 틀렸고, 가에서는 포도당이 분해가 되고, 나에서는 이산화탄소랑 물이 소모가 되고, 기억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그죠? 얘는 광합성이니까 엽록체, 그래서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보면은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광합성, 호흡 둘 다 세포 안에서 일어난대요. 광합성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포도당을 생성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 호흡은 항상 일어나니까 5번이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하루 중 서로 다른 시기에 식물에서 일어나는 기체 A하고 B의 출입을 나타냈대요. A하고 B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지금 간은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은 걸로 봐서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산소의 방출량보다 산소 이산화탄소 흡수량하고 산소 방출량이 산소 흡수량하고 CO2 방출량보다는 더 많아야 돼요. 그다음에 얘는 호흡이니까 얘가 산소고 얘가 CO2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따라서 A는 이산화탄소인 거 맞고, B는 호흡에 필요한 물질인 것도 맞고, 빛이 강한 낮에 일어나는 기체 출입은 가죠, 가. 그래서 3번이 맞지. 자, 그 다음에 16번, 17번 보자. 그림은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물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A는 물이죠. B는 이산화탄소고, C는 포도당이고, D는 산소고, 얘는 녹말이고, 그다음에 F 같은 경우에는 설탕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뿌리를 통해서 물이 흡수되는 거 맞고, 호흡의 결과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 맞고, 포도의 열매에는 포도당이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포도당이야. 포도에 있는 당이라. D는 식물과 동물의 에너지원이 된다. 아니죠. 탄소가 아니라 포도당이야지. 그지? 4번이죠. 물질 F의 이름은 설탕이고, 설탕은 어디를 통해서? 이거 뭐야?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죠? 4번이지. 자, 그 다음에 18번. 식물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맞죠? 식물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쓰인다. 이것도 맞아요. 다음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모두 뿌리에 저장되는 건 아니고, 뿌리에 저장하는 애도 있고, 줄기에 저장하는 애도 있고, 열매에 저장하는 애도 있고, 이렇게 되죠. 자, 다음 19번. 다음은 식물 가와 나의 양분 저장에 대한 설명이래요. 가는 뿌리에 주로 녹말을 저장을 해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열매에 주로 포도당을 저장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과일인 간 수박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은 바로 포도당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포도당이 아니라 얘 뭐야? 고구마. 그치? 자, 간은 수박 아니에요. 기억은 포도당이 아니라 녹말. 니은은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지고, 빛이 강한 낮에 엽록체에서 저장되는 물질은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포도당을 합성을 해서 저장하는 거는 녹말의 형태고. 20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줄기에 저장하는 식물끼리 옳게 짝지어진 것은, 대표적으로 줄기에 저장하는 게 바로 뭐예요? 감자하고 사탕수수인데, 감자는 녹말의 형태로, 사탕수수는 설탕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자, 다음에 서술형 보자. 1번. 투명한 밀폐 용기에 상추 모종을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해서 LED 전등을 켠 후에 이산화탄소 농도랑 산소 농도를 측정했더니만, 자, 기억의 농도는 증가했고 니은의 농도는 감소를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과합성을 했으니까 증가한 기억은 뭐겠어요? 산소가 증가했을 거고, 감소한 거는 이산화탄소가 감소를 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얘는 상추 모종이 빛을 받아서 뭘 했기 때문에, 과합성을 했기 때문에, 과합성 과정에서는 뭐를 흡수하고? CO2를 흡수를 하고,
O2 산소를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2번 그림 가와 같이 장치에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둔 후 그림 나와 같이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어서 물중탕을 한 다음에 검정말 입에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대요. 그러면 여기서 알루미늄 박으로 감싸놓은 애는 얘는 뭐만 하게 되니? 호흡만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하고 호흡을 다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녹말 반응을 하는 건 결국에 광합성을 통해서 녹말을 합성한 A란 말이에요. A. 자, 이 실험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광합성의 산물은 뭐예요? 녹말을 확인해 주려고 하는 거고, 다의 A와 B에서 나타나는 색깔 변화는 A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색깔인 청람색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녹말 반응 해요, 안 해요? 아예 안 하죠. 그러니까 원래 젓갈색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너는 색 변화 없다. 옅은 갈색이 나타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투명한 밀폐 용기에 상추 모종을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한 다음에 LED 전등이 켜진 개수를 달리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에 이산화탄소 농도랑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전등 3개를 모두 켰었을 때 나타난 이산화탄소 농도와 산소 농도의 변화를 한 개만 켰을 때랑 비교를 해주면 한 개랑 켰을 때랑 비교했을 때는 CO2와 산소의 농도 변화 모두 어떻게 돼요? 전등 3개를 켠 경우가 한 개를 켠 경우보다 더 큽니다. 그죠? 왜? 광합성이 그만큼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크게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은 환경 요인 A에 따른 식물 광합 성향을 나타냈대요. A에 해당하는 환경 요인을 한 가지를 쓰래요. 이렇게 특정 농도까지만 증가하고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일정해지게 나타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죠. 온도하고 온도랜다. 빛의 색이랑 CO2의 농도죠. 그죠? 빛의 색이하고 CO2의 농도 두 가지에 해당이 돼요. 기억에서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까닭은 결국에는 이게 엽록체 수가 무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즉 식물의 엽록체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엽록체가 다 광합성에 관여하고 있으면은 더 이상 광합성 속도가 빨라질 수는 없죠. 자, 다음에 5번. 그림은 환경 요인 가에 따른 식물의 광합성 양을 나타냈는데 이거는 온도죠, 온도. 그죠? 폭염이 오래 지속되면 농작물의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즉 이게 특정 온도가 선생님이 대략 한 40도쯤 된다고 했고 이 온도 이상이 돼버리면은 광합성 같은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다 변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작용을 못해요. 따라서 폭염이 계속돼서 고온이 지속이 돼버리면 광합성량이 감소해서 광합성량이 급감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생산량도 어떻게 돼요? 감소를 한다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6번 보자. 표는 식물에서 일어나는 어떤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을 나타냈는데 기억하고 얘는 물, 산소, 포도당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기억은 200 기공을 통해서 출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생성되는 물질이 이산화탄소인 걸로 봐서는 결국 뭘 했다?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면은 호흡을 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물.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뭡니까? 하나는 포도당하고 산소가 들어가야지 낳게 되겠죠. 얘는 호흡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기역이 입에 기공을 통해서 출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산소가 기역이죠. 여기에는. 포도당이 니은에 해당이 될 거고. 식물세포에서 이 과정이 일어나는 시기는 호흡은 낮, 밤 관계없이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낮밤 관계없이 항상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 7번. 다음은 식물의 기체 출입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하고 니은은 호흡과 광합성을, A하고 B는 각각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식물은 빛이 강한 낮에 기억을 니은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기억은 뭐예요? 광합성을 호흡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은 빛이 없는 밤에는 뭐만 합니까? 호흡만 하죠. 호흡만 하니까 가에서 알맞은 식물의 기체 출입은 뭐만 하니까? 호흡만 하니까 뭐를요? 산소를 흡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CO2를 방출을 해줘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A하고 B는 엽록체하고 마이토콘드리아를 나타냈는데, 그림상으로 봤었을 때 여기서 A가 마이토콘드리아지, 색깔을 보니까 얘가 마이토콘드리아고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B가 엽록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A에서는 기억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호흡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엽록체에서는 니은 광합성이 일어나줘야지 맞게 되겠죠. 자, 3번. 자, 기억과 니은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의 출입을 다음 단어를 모두 이용해서 설명을 하시오. 그러면 이 호흡 과정인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물질은 결국에는 뭐를? 포도당을 모아 산소와 결합시켜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생명 활동에 필요한 뭐를요?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주는 게 기억 과정이고, 그 다음에 니은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합성하고 그 다음에는 산소를 방출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식물에서 과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과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양분인 포도당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저장이 되고요. 양분은 주로 설탕으로 바뀌어서 체간을 따라 뿌리, 줄기, 열매 등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식물에 저장된 양분은 식물과 동물에서 이용이 되겠죠. 에너지원으로. 리을에서 식물에 저장된 양분이 식물과 동물에서 각각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생장 아니면은 뭐예요? 생장이나 아니면은 열매를
맺거나 또는 꽃을 피우는 데 사용을 하는 거고, 생명활동 보니까 동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장, 그 다음에는 운동, 네, 그 다음에는 생식, 자손을 낳는데 이런 데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거를 어디다 사용을 하는가를 써주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다 사용을 한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